군대에서 운전면허 따신 분들 많죠? 전역하고 나서 이제 바로 운전해야지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잠깐, 혹시 괜찮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게 바로 이겁니다. 이 간단한 질문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그냥 위험한 면허의 함정에 대한 이야기죠. 네, 맞아요. 바로 이 생각. 군복무 마치셨다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해봤을 법한 뭐랄까 너무나 자연스러운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말이죠, 이 단순한 생각이 여러분을 무면허 운전이라는 진짜 상상도 못한 법적 문제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 하고 그냥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보통 면허증이라고 부르는 그 플라스틱 카드 있잖아요. 그게 지갑에 떡하니 있다고 해서 항상 합법적으로 운전할 자격이 주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면허가 있다고 굳게 믿었는데 어라? 법원의 생각은 완전 달랐던 거죠. 아주 흥미로운 실제 법정 사례 3가지를 보면서 그 안에 숨겨진 원칙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스터리한 사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볼게요. 먼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부터 딱딱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파일의 주인공은요, 바로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한 미군 병사입니다. 이 병사, 일단 미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아직 유효기간도 생생한 운전면허증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한미군 규정상 한국에서 운전하려면 한국어랑 영어가 같이 적힌 특별면허증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걸 발급받지 않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다 교통사고가 났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미국 면허는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꼭 필요하다는 그 특별 면허는 없어요. 이게 과연 무면허일까요? 두 번째 사건은요, 이게 조금 더 드라마틱해요.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던 한 외국인의 이야기입니다. 이분, 자기 나라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국제 운전면허증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한국에 들어올 때 공항에서 정식으로 입국 심사를 받은 게 아니라 불법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니 면허증은 진짠데 이게 왜 문제예요? 라고 주장을 했죠. 자, 면허증은 진짜예요. 그런데 입국 절차가 불법이다. 이건 무면허 운전일까요?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마지막 3번째 사건입니다. 이건 사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수년간 운전 교습을 해온 한 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강사님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싹 마쳤어요. 그래서 당연히 합법적으로 영업한다고 밀었죠.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 같은 걸 갖춘 정식 운전학원으로는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 상태로 수강생들한테 돈을 받고 운전을 가르친 거죠. 아니, 세금도 꼬박꼬박 잘 내고 있었는데 단순히 학원 등록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불법 영업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엔 어떠세요?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예상과 법원의 실제 판결이 얼마나 일치할지 한번 보시죠. 결과가 진짜 흥미롭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법원은 주한미군 병사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다라고 판결했고요. 국제면허증을 가졌던 방문객에 대해서는 무면허 운전이 맞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와, 완전히 정반대 결과죠. 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법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주한미군의 경우 이 사람이 이미 미국에서 운전할 자격을 공인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한국어 영어 병의 면허증은 뭐냐? 그건 자격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존 자격을 확인해주는 번역본 같은 거라는 거죠. 우리가 원본 서류가 있는데 번역본이 없다고 해서 원본의 효력이 사라지진 않잖아요. 바로 그 논리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은 왜 달랐을까요? 여기선 법원이 절차를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국제면허증이라는 건요, 적법하게 입국한 날부터 효력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불법으로 들어왔다면 법적으로 입국일이라는 기준점 자체가 없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면허의 효력이 시작될 시계가 아예 돌아가질 않은 거죠.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이 모든 판결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핵심 원칙, 그건 바로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면허라는 건 단순히 나 운전 잘해요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정해놓은 적법한 절차라는 틀 안에서만 힘을 갖는 거죠. 주한미군은 기본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소한 절차 위반은 괜찮았어요. 하지만 방문객은 어땠죠? 효력의 가장 기본 전제인 적법한 입국 절차를 어겼잖아요. 그러니까 면허가 그냥 종이 조각이 된 겁니다. 운전 강사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면허증은 그 자체로 모든 걸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절대 아니라는 것. 법이 정한 올바른 절차와 시스템 안에서만 비로소 생명력을 갖는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이런 복잡한 법 이야기를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줄 아주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가죠. 바로 군 면허 전환 방법입니다. 전역하시면요, 귀찮다고 미루지 마시고 반드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가셔야 해요. 이 절차를 거쳐야만 사회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보통 군 면허증이랑 서류 몇 개만 가져가면 필기나 실기 시험 없이 바로 바꿔주니까요. 절대 미루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왔던 중요한 함정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군 면허는 전환 안 하면 사회성 그냥 무효입니다. 둘째, 국제 면허증은 적법한 입국이 있어야만 효력이 생겨요. 셋째, 운전 관련 사업은 세무서 등록이랑 법적 등록 둘 다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면허가 정지됐거나 기간이 만료된 상태 혹은 이종 보통 면허로 1종 트럭 모는 거, 이것도 전부 다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러다 사고 나면 보험 처리도 안 되고 책임은 몇 배로 커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운전면허증은요, 그냥 나 운전할 줄 알아요라는 자격증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나는 이 사회의 교통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모두와 약속하는 일종의 사회적 계약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대를 잡기 전에, 시동을 걸기 전에 스스로에게 딱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가 맺은 이 사회적 계약, 지금 이 순간 여기서도 유효한가? 여러분의 안전운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